먼 미래를 보고 당시를 살아온 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냥 그 당시 최선의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을 하고 최선을 다했다. 그렇다면 선배님, 혹시 PM 직무를 꿈꾸시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실까요? 어떤 특별한 그 기점이 있었던 건 아니고 전역하고 나서 계속 코딩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그 기간 동안 그래도 운이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꽤나 적성에 잘 맞아서 이런 테크 쪽으로 계속 가도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실제로 해보니까 개발도 이제 하다 보니까 더 깊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뭔가 지금은 늘품이 하루에 주문해봐야 몇 건 없으니까 그게 데이터가 버티는데, 예를 들어 이 정도 늘품에 개발한 스펙 정도로 스타벅스의 주문권을 감당한다? 그러면 한 1시간 있으면 뻗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효율화를 고민하는 것까지 내가 정말 좋아하나? 라고 했을 때 거기에는 별로 흥미를 못 느꼈던 것 같아요. 뭐 알고리즘이라든지 막 이런 되게 복잡한 개념들이 더 뒤에 생기는데 거기까지 공부하는 건 재미가 없다. 근데 지금 이 정도로도 충분히 늘품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좋은 부분을 많이 느끼고 이제 늘품 지기들이 또 편하게 일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더 큰 보람과 가치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뭔가를 기획을 하고 그걸 누가 만드는지는 상관없지만 그 제품이 나와서 좋아해 주시는 거죠. 문제가 해결이 돼서 되게 그거에 표현을 해 주시면은 그걸 보면서 되게 기획자가 조금 더 잘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한테 딱 맞는 무기 같은 느낌이에요. 뭐 보통 게임 같은 거 해도 이렇게 멀찍이서 적을 공격하는 애들이 있고, 뭐 가까이서 때리는 걸 좋아하는 애들이 있고, 뭐 서포트를 좋아하는 애들이 있고, 다 다를 텐데 개인적으로는 그 PM이 갖고 있는 역할, 고객의 문제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그 문제 해결을 통해서 이제 고객들한테 어떤 가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이 일련의 일들이 제 성향이나 성격, 또 제가 잘하는 부분, 이런 부분과도 굉장히 핏한 부분이 많아서 뭐 회사 생활을 하거나 앞으로 나중에 또 좋은 기회가 생겨서 다른 회사에 가게 되더라도 이 무기를 잘 갈고 닦으면 또 거기서 성과를 내면서 제가 조금 더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 같아서 저에게 잘 맞는 무기다라는 의미로 좀 다가옵니다. 선배님, 그러면 혹시 배달의 민족에서 PM 직무를 하고 계시면서 마음에 드는 점과 반대로 좀 힘든 점이 있으실 것 같은데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개인적으로 좋은 거는 좀 적성에 잘 맞는 것 같아요. 그 업무 자체를 스프린트 단위로 2주 단위로 짜는데 결국에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한 이 작은 기능 개선이건 아니면 큰 프로젝트건 그걸 잘 수행하기 위해서 하루의 업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스스로 조율을 하고 오늘은 뭘 하고 누구랑 소통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을 다 설계하거든요. 누군가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해 나가고, 뭐 어제 너무 많이 야근을 했다 그러면 오늘은 좀 혼자 기획서를 쓰는 시간을 만든다거나 이런 식으로 유동적으로 설계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가장 좋은 부분이고요. 하면서 가장 어렵다라고 느끼는 부분은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걸 조율할 때가 가장 힘들어요. 사실 이건 PM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직장에 나가시게 되면 겪을 일일 것 같은데,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이런 게 있어요. 광고 지면 같은 거거든요. 서비스에 광고 지면이 이제 들어가면 당연히 광고를 클릭해서 수익이 더 생겨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사업부서, 뭐 마케팅 부서 이런 쪽은 광고를 넣기를 원해요. 근데 광고를 넣으면 이 한 페이지 안에 최대한 그 이용자가 좋아할 만한 상품들을 넣고 싶은데 거기 광고가 하나 들어가게 되면 이용자 경험을 해칠 수 있으니까 또 서비스 팀 입장에서는 안 넣었으면 좋겠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충돌을 하게 될 때 이용자 경험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광고를 굉장히 자연스럽게 넣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런 것들을 제3의 대안을 고민을 해내야 되는 게 조금 어렵기도 하고, 그것마저도 이제 조율이 안 되면 이제 좀 트러블이 생기는 것들이 조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예. 확실히 어떤 일을 하든 양면성은 꼭 있는 것 같아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한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면 어떤 성향의 사람이 PM 직무가 좀 잘 맞을지 궁금하고 선배님은 그럼 PM 직무랑 좀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PM은 이제 제 성향에는 좀 잘 맞는 것 같은데 성향을 보면 요즘 MBTI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E니까 좀 더 취업이 잘 되고 뭐 T니까 뭐 안 되고 뭐 공감 F면은 좀 상처 많이 받고 뭐 그러려나 뭐 이런 얘기들도 우스갯소리로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사람으로서의 성향, MBTI가 말해주는 그냥 이 사람으로서의 성향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팀에서 다 달라요. 저희 회사에서도 어떤 팀은 보면은 되게 조용하고 초식동물만 모아놓은 것 같은 팀이 있는데 또 어떤 팀은 야, 저분들이 진짜 배민에 다니는 사람들일까 싶을 정도로 되게 액티브하고 크리에이티브한 사람만 모아놓은 팀들이 있어요. 여긴 다 이만 모아놓은 것 같고. 근데 보통은 이제 팀장님들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이제 면접을 보면서 채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만 모여 있는 것도 안 좋아해요. 네. 그래서 중화시켜 줄 수 있는 아이가 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 면접에 들어갔는데 둘의 능력이 똑같아. 그럼 조금 더 조용한 친구를 뽑을 가능성이 높고요. 뭐 그 팀의 성향에 따라서 또 팀장님의 이 지금 필요한 성향의 사람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라 인간적인 성향은 크게 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업무적인 태도는 좀 중요한 것 같은 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PM을 하시려면 적어도 조별과제 할 때 좀 리딩 해본 경험이 있나 이거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조별과제를 하면 누군가가 이제 일정 조율을 하고 누군가가 너는 이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걸 좀 분배하고 능동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실제로 PM이 그런 일들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필요한지 차출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각자 어떤 것까지 개발을 해야 되는지 역할을 분배하고 그리고 이제 미팅도 잡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학교 다닐 때부터 좀 어려워하셨다거나 좀 기피하셨다면은 PM으로 오셔도 되게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걸 해보신 분들은 오히려 또 잘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개인의 성향과 상관없이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그 직무와 맞는지 아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이번에는 저희가 사전에 에브리타임을 통해 조사한 질문을 선배님께 여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인턴 후 대기업 신입으로 들어가기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중소기업부터 취업해 2, 3년 정도 되어야 이직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어떤가요? 현직자이신 선배님이 느끼시기에도 정말 그런가요? 네, 보통 PM이라는 직무 자체가 이제 경력직을 뽑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PM으로 3년, 뭐 5년 한 게 아니라도 조금 다른 직무였어도 이제 유관부서랑 협업도 해보고 사회생활을 해본 분들을 뽑으려는 경향이 좀 있는 직무이긴 합니다. 워낙 다양한 그 부서와의 소통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배민에도 인턴 PM이 입사를 했어요. 경쟁률이 한 1000대 1 이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의 이력서가 진짜 그 스펙들이 어마어마하다고 막 그래가지고 진짜 대단한 친구들이 많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걸 뚫고 올라가는 것도 물론 힘들겠지만 거꾸로 중소기업에서 2, 3년 있다가 이직을 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길일 거예요. 물론 저 같은 경우도 질문 주신 것 같은 케이스처럼 5년 정도 하다가 이제 배민으로 온 케이스인데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어요. 중소기업에 입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나. 전체 취업자의 한 90% 정도가 중소기업이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하고 경쟁해야 되니까 어떻게 보면 경쟁률이 더 높을 수도 있다. 그래서 물론 가능하지만 어떤 게 더 좋은 전략일지 어떤 게 더 좋은 방향일지는 본인의 성향에 맞춰야 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인턴이 진짜 하고 싶고 인턴이라는 기회에 한번 도전을 해보고 그렇게 쭉쭉 PM으로 계속 성장을 하고 싶은지 아니면 지금 당장은 좀 어디 가서 취업을 해서 꼭 PM이 아니라도 다른 경험들을 쌓고 혹은 조그만 기업에서 PM으로 이렇게 일을 해보면서 경험을 쌓고 이직을 할지는 이제 다양한 전략이 있는 거죠. 그거에 맞게 본인의 성향에 맞게 선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쪽이 낫다 이렇게 확언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본인에게 각자 맞는 성향에 따라서 잘 고민을 하셔서 취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대답을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PM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때
어떤 점을 어필하면 좋을지 궁금해요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어떤 점을 어필하면 좋을까요? 제가 멘토링 그 당시에 한 10명 친구들을 이제 멘토링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느꼈던 거기도 하고, 서류를 한 1000장 가까이 이제 검토하신 시니어분하고 이제 술자리를 하면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찝어냈냐? 왜냐면 다 어마어마한 스펙으로 이력서를 다 찾았는데, 근데 그분도 하시는 말씀이 이력의 나열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냥 그룹핑도 돼 있지 않고 뭐 마케팅 활동끼리인지 뭐 기획 활동인지 이런 것도 안 돼 있는데 그냥 수상 경력만 쭉 나열돼 있으니까 그냥 거기서 느껴지는 건 뭘 많이 했네, 이 친구가 뭘 좋아하고 이 지원자가 뭘 잘할 것 같고 같이 일을 했을 때 나랑 어떤 시너지를 낼 것 같은지가 하나도 안 느껴지는 거죠. 단점을 가리기 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를 없애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작성을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적더라도 자기 강점에 대한 부분, 본인이 이건 진짜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비중을 한 60, 70%까지 늘리시고, 조금 부족한 부분은 부족하다라고 솔직하게 적고, 그렇게 해서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게 오히려 눈에 더 띄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 수많은 이력서를 검토하고 나서 딱 덮었을 때, 아, 이거 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라고 생각이 날 만한 이력서와 자소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본인이 했던 활동들에 대해서 그룹핑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중에서 자기의 강점이 될 수 있는 활동을 더 많이 드러내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하나, 둘, 쿠키즈. Yes. 다음 중 경희대학교 정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빅문, 2번 동대문, 3번 트립 투 더 문, 4번 등용문. 정답이 무엇일까요? 이 중에 정답이 있나요? 일단 정답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아, 네. 저도 처음 듣긴 했는데 정답이 4번 같아서 4번 하겠습니다. 정답은 네, 4번 맞습니다. 4번 등용문이죠. 등용문은 용으로 올라가는 문이라는 뜻으로 우리 경희대 학생들이 경희대에 들어와서 성공을 하라라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네, 정답을 맞힌 선배님께 저희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준비한 선물이 있는데요. 바로 쿠옹이 인형입니다. 아, 귀엽네요. 근데 모자에 뭐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선배님께서 열어봐 주시겠어요? 잘 접어놓으셨네. 뭐라고 적혀 있나요? 경희대 머그컵? 네, 저희가 쿠옹이 인형과 더불어 머그컵도 같이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 경희대학교 후배들을 위해서 선배님의 경험담 그리고 꿀팁을 아낌없이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맞아요. PM 직무에 관심이 있던 학우분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년이기도 하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려는 학우들이 많을 텐데 후배분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그 새해 시작하면서 작년을 이제 좀 돌아보면서 올해는 뭘 하고 싶다, 아니면 뭘 달성하고 싶다, 이런 계획들을 많이 세우셨을 텐데 그것들 다 해보시고 이제 계획한 것들 달성하시면서 행복한 한 해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뭘 할까를 고민을 하다가 10년 전에는 뭘 했지를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10년 전에 제가 이제 군대를 막 전역했을 때라서 그때는 진짜 정신없이 놀았던 것 같아요. 그냥 수업만 열심히 듣고 수업 끝나고 나면 계속 놀고 친구들하고 이제 술을 마시거나 뭐 여기 가면서 뭐 미팅도 하고 뭐 이런 다양한 것들을 즐기고 그때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공부들을 좀 해나갔고, 근데 그 공부를 하고 그런 과정들이 지금 배민의 PM으로 있겠다라는 목표로 일한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배민은 전단지 주어가지고 이제 그 앱에다가 가게에 이렇게 좀 등록해 놓는 수준이었고, 테크가 또 이렇게 빛을 발하고 뭐 성장을 하고 유니콘 기업이 되고 뭐 그거에 이제 탑승을 해야지 막 이런 먼 미래를 보고 그 당시를 살아온 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냥 그 당시 항상 최선을 다해서 최선의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고
결정했으면 이제 공부를 하고 실행을 하고 항상 그랬던 것 같아서 10년 후도 사실 예측은 안 돼요. 근데 그냥 지금 당장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방향이다 라고 생각하는 걸 결정을 하고 또 실행을 하고, 그러다 보면 40대가 됐을 때는 또 그때의 모습이 있을 거고, 그 10년 후에도 그냥 계속 지금처럼 그런 결정들을 하면서 제가 그 당시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방향대로 계속 살 것 같아요.